안녕하세요. 금음달, 쉼터입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기억을 깨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향기가 아니라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시간, 기다림과 정성이 쌓여 만들어진 순간들의 기록이었죠.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새벽, 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밥솥 뚜껑,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던 낮은 식탁의 풍경이 천천히 선명해집니다. 그 시절의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수했고, 때로는 너무 단순해서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순함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함께였다는 것,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나누었다는 것의 의미였을 겁니다. 아침이면 들려오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 물이 펄펄 끓는 소리,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그 소리들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곧 밥상이 차려진다는,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서둘렀고, 옷을 갈아입고, 작은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언제나 비슷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뚝배기, 김치 몇 가지, 그리고 계란 후라이나 김 몇 장. 가끔은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함께 놓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한 시간, 아버지가 벌어온 하루의 수고, 형제들과 나누는 작은 농담과 눈빛,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가 여전히 한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는 모두가 조용해졌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어른을 기다렸으며 먹는 동안에도 서로의 얼굴을 가끔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떠오르는 계절의 맛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밥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장에서 냉이를 한 봉지 사오셨고 그걸 손질하며 올해도 봄이 왔네 하고 중얼거리셨죠. 냉이 무침 한 접시가 밥상에 오르면 우리는 그제야 겨울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납사름하면서도 향긋한 그 맛은 봄 그 자체였고 밥 위에 냉이 몇 줄기를 올려 비벼 먹으면 입안 가득 계절이 퍼졌습니다. 달래도 그랬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달래를 된장에 찍어 먹거나 달래장을 만들어 밥에 비벼 먹으면 왠지 모를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래를 좋아하셨는데 소주 한 잔과 함께 드실 때면 얼굴에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게 보약이야 하시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나는 것은 쑥국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해온 쑥으로 끓인 된장국은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진한 녹색이 국물에 퍼지면 그릇을 받아든 순간부터 쑥향이 코를 자극했죠. 쑥국 먹으면 봄 타는 거 안 탄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저 옛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정말로 몸속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봄나물 비빔밥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시금치, 숙주나물 여러 가지 나물이 한 그릇에 담기고 그 위에 고추장 한 숟가락, 참기름 몇 방울이 떨어지면 비비기도 전부터 군침이 돌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쓱쓱 비비면 나물들이 밥과 섞이고 고추장의 매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면서 한 그릇이 뚝딱 사라졌습니다. 남은 그릇을 긁어 먹을 때의 아쉬움마저도
봄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밥상은 또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어머니는 냉국을 끓이셨습니다. 오이 냉국, 미역 냉국, 콩국 차가운 국물이 밥상에 오르면 그제야 더위가 조금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오이 냉국은 단골이었습니다. 얇게 썬 오이가 동동 떠다니는 시원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땀으로 뜨거워진 몸이 안에서부터 식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초 몇 방울이 들어간 그 새콤한 맛은 입맛을 돋웠고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콩국수도 여름의 별미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갈아 만든 콩물에 소면을 말아주시면 우리는 그걸 후루룩 소리내며 먹어치웠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은 어떤 보양식보다 든든했고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났습니다. 콩국수 위에 오이채와 토마토 한 조각이 올라가면 그건 그냥 끼니가 아니라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가 수박을 꺼내셨는데 우물물에 담가두었던 그 수박은 칼을 대는 순간부터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쩍! 하고 갈라지는 순간 빨간 속살이 드러나고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한 조각을 받아들고 크게 베어 물면 차갑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박 먹는 시간은 여름의 행복 그 자체였고 우리는 씨를 뱉으며 웃고 더위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밥상은 풍성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밤과 대추가 한 광주리씩 쌓였고 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까면서 명절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송편을 빚는 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손을 움직였죠. 어머니는 반죽을 치대고 우리는 작은 반죽을 떼어 소를 넣고 모양을 빚었습니다. 예쁘게 빚어야 예쁜 악이 낳는다는 농담에 우리는 웃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송편이 쪄지는 동안 소리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은 가을의 냄새였고 명절의 기대감이었으며 곧 만나게 될 음식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면 쫄깃한 떡 속에서 달콤한 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워서 호 불어가며 먹던 그 맛이 지금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밥상은 평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여러 가지, 나물 몇 접시, 그리고 흰쌀밥과 국.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들을 먹으며 어머니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맛있게 먹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을 차리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상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음식을 하나씩 올리고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던 시간.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드리는 그 밥상 앞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전하는 매개이자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밥상은 또 달라졌습니다. 추운 날이면 어머니는 김장김치를 꺼내셨습니다. 항아리에서 막 꺼낸 김치는 시원하고 아삭했으며 그 매콤하고 시큼한 맛은 겨울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이면 집 안전체에 그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우리는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파졌습니다. 펄펄 끓는 김치찌개에 두부 한 모를 넣고 참치 통조림이나 돼지고기 몇 점을 추가하면 그건 겨울의 보약이었습니다. 밥 위에 김치찌개를 한 국자 올려 비벼 먹으면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시고 매운맛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방 안에서 뜨거운 밥을 먹는 그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떡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떡국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하얀 떡이 동동 떠있는 맑은 국물, 그 위에 얹어진 계란 지단과 김가루, 그리고 고명 몇 가지.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말에 우리는 한 그릇, 두 그릇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떡국의 맛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구마도 겨울의 별미였습니다. 아궁이에 고구마를 넣어 구우면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겉은 타듯 익고 속은 노랗고 부드럽게 익은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구마 하나가 간식이자 위로였고 겨울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돌면서 밥상도 함께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떠오르는 것은 도시락입니다. 학교에 갈 때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통 안에는 밥과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아침에 먹던 밥상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 계란 반쪽, 햄이나 어묵볶음, 그리고 밥. 도시락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 개의 도시락이 난로 위에서 데워지는 동안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교실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도시락 가져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뜨거운 도시락을 받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확 올라왔고 따뜻하게 데워진 밥과 반찬을 보면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먹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 먹어봐 하며 반찬을 내밀면 친구도 자기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 한 끼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가끔은 친구 어머니가 싸준 특별한 반찬을 맛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도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밥상을 보면 역시 우리 집 음식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풍 가는 날의 도시락은 더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말거나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밥 속에는 햄, 어묵, 계란, 단무지, 시금치가 들어갔고 참기름을 발라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주먹밥은 손으로 꾹꾹 눌러 만들어져서 한 입 베어 물면 밥알들이 입안에서 풀어졌습니다. 소풍지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던 순간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난 후 빈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텅 빈 도시락통은 어머니의 수고가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왠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락통을 건네고 어머니는 그걸 받아 들고 씻으러 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빈 도시락통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기쁜 선물이었다는 걸.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밥을 드시고 가끔 이거 맛있네 하는 짧은 말씀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는 동안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에만 집중하셨고 그 모습은 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끔 아버지는 저녁에 소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작은 술잔에 소주를 따르고 김치 한 조각이나 멸치 몇 마리를 안주 삼아 천천히 드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힘드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을 드시면서 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키우며 느낀 것들. 그 이야기들은 교훈 같기도 했고, 회상 같기도 했으며,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무언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다 드시고 나면 어머니는 숭늉을 끓여 오셨습니다. 누룽지를 물에 끓여 만든 숭늉은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숭늉을 한 모금씩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드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족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 밥이 참 맛있구나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평범한 저녁 식사였는데 아버지는 그날 유난히 밥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밥인데 뭐가 맛있다고 그래요 하며 웃으셨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그건 아마도 고맙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주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손맛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요리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레시피를 적어두거나 정확한 계량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감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손의 기억으로 요리를 하셨습니다. 소금은 손가락 2개로 집어서 뿌리고, 간장은 대충 한 바퀴 돌려붓고, 설탕은 손바닥에 올려 적당히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든 음식은 언제나 같은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엄마 손맛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어머니가 만든 음식과 우리가 만든 음식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에는 뭔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우리를 먹이기 위해 쏟은 그 무수한 시간들이 맛에 배어든 것일지도요. 어머니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가끔 특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생은 감자조림을 좋아했고 형은 김치볶음밥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돌아가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공평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아플 때면 어머니의 음식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려 알아 누워 있으면 어머니는 죽을 쓰셨습니다. 쌀을 불려서 곱게 갈고 천천히 끓여 만든 흰죽. 그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면 목 넘김이 부드러웠고 뱃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천천히 먹어 하시며 지켜보셨고 우리는 그 시선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는 늘 지쳐 보이셨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으셨을 겁니다. 고맙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면서 밥상을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만나는 가족이 되었고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가끔 어릴 적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으면서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밥상이 그리운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였던 시간, 기다려주던 사람들, 나눴던 온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차려진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운 것이라는 걸. 밥은 단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관계였고 기억이었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무거운 냄비를 들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가끔 집에 가면 어머니는 요즘은 요리하기가 힘들어 하시며 웃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면 뭔가를 차려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려드려야 할 때인데 여전히 어머니는 주려고만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소주 대신 보리차를 드십니다. 밥상 앞에서도 예전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아버지도 지난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때, 아이들이 장난치며 웃던 그때, 아직 모든 게 온전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때의 밥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단순했지만 풍요로웠고, 수수했지만 충만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 단순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했고, 함께하게 했으며, 사랑하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밥 먹어라. 우리는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앉아 계시고 어머니가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 주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 펄펄 끓는 된장찌개, 빨갛게 익은 김치, 그리고 우리의 얼굴들. 그 모든 게 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뜹니다. 입에 넣으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며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때의 밥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김을 피우고 있으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다시 차려진다는 것을요. 밥상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담기고 정성이 배어들고 사랑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의 밥상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밥상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 반찬 한 점 안에 담긴 시간과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밥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혼자라도 언젠가 함께했던 그 밥상의 기억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기억이 당신을 따뜻하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며 계속 살아갈 힘을 줄 거라는 것을요.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고 사랑이며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밥상을 떠올리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떠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고마움, 그리움, 사랑,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밥 한 그릇이 우리를 이어주고 기억을 살아있게 하며 사랑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밥 한 그릇 속에서 그때 그 시절의 밥상을 다시 만납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따라 밥 냄새가 유난히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지으신 그 밥,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시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이 여전히 따뜻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은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꼭 전해보세요. 그때의 밥상이 그리울 때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밥 먹어라.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를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